네, 안녕하십니까. 주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소프트웨어 공학 두 번째 시간이고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비용 산정, 조직 구성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역시 본 강의 열심히 듣고 오셨으니까 자, 문제는 가볍고 빠르게 풀면서 사실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 문제를 지난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랑 같이 풀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됩니다. 너무 한 문제를 갖고 오랫동안 붙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간단한 문제는 빨리빨리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1 단원 있죠? 1번 문제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는데 소프트웨어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옳은 것은 주어진 시간 내에 최소의 비용으로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게 바로 경제 원칙과 좀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가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는 프로젝트 관리의 대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러한 우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대상으로서는 당연히 어떤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됩니까? 비용 관리해야 되고 또 일정도 관리를 해야 되고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프로젝트 관리 대상으로 저 고객이 좋은 고객인가 나쁜 고객인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정답은 다번이 되겠어요.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3번 문제는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3P, 세 가지 P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건 쉬우면서도 자주 나온다 그랬죠. 항상 틀린 답으로 얘가 프로덕트가 잘 나와요. 가장 중요한 P가 3P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people입니다.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 인식에 대한 problem 그리고 처리 과정에 의한 프로세스 세 가지가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3P 세 가지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소를 역시 물었습니다. 그 3대 요소가 뭡니까? 사람, people, 그리고 이제 problem, 문제, 그리고 프로세스 세 가지. 3P에 대한 얘기가 시험에 자, 이런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5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3P와 거리가 먼 것은 People, Problem, Process 세 가지고 아닌 것은 틀린 답으로 잘 나오는 게 프로덕트 또는 파워 이게 틀린 답으로 잘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억울합니다. 자, 2.2 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자, 예측 대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거죠. 비용이 얼마나 들 거냐 당연히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자, 일정도 얼마나 걸릴 거냐 성능이 얼마나 좋을 거냐 이런 것도 예측을 해야 되겠죠. 위험이 발생되긴 합니다만은 그 위험이 어떻게 발생될 것인가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위험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비용, 일정, 성능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 문제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계획 수립 시에 소프트웨어 영역의 결정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기능 맞죠? 성능 맞습니다. 자,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맞죠? 역시나 위험성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계획 수립 시 소프트웨어 영역 결정 사항에 기술되어야 하는 주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위험성은 아니라는 거를 지금 연속해서 세 개의 문제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기능이나 성능이나 신뢰도 이런 것들을 위주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신뢰성 있게 예측하는 방법 중에서 현실성이 부족한 것은 예측을 가능한 뒤로 미룬다. 그쵸? 그 예측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뒤로 미룬다는 부분이 현실성은 없다는 얘기죠. 이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번이 정답이고 이미 수행된 유사 프로젝트를 참고하는 거 좋은 얘기고요. 프로젝트를 상대적으로 잘게 분리해서 예측하는 것도 좋은 얘기고 경험적 예측 모델을 사용한다는 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가 다 맞는 말이에요. 뭐가 맞느냐?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예측하는 방법에 속하는 것이 가나다라가 다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현실성이 가장 부족한 것은 가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문제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프로젝트 계획 수립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 그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그 규모에 따라서 인력을 얼마나 투입할 건지, 그죠? 기간을 얼마나 잡을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되겠죠. 정답은 라번이고요. 자,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비용 결정 요소와 관련이 적은 것은 개발자의 능력이,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의 능력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개발 비용도 올라갑니다. 요거들은 신뢰도도 마찬가지고, 하드웨어 성능은 아니죠. 우리 회사 컴퓨터가 최신형 컴퓨터를 갖고 있으니까 니네 고객들 돈 더 내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정답은 답번이 되겠고, 물론 이제 하드웨어 성능 때문에 개발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비용을 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자, 7번 문제는 프로젝트 개발 비용 산정 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거리가 먼 것은 역시나 시스템의 크기라든지 제품이 얼마나 복잡한가, 복잡도라든지 신뢰도 이런 것들이 되겠죠. 비용 산정 기법이 개발 비용 산정을 할 때 산정 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그 의뢰를 받았을 경우에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이제 문제를 계속 풀겠지만 비용 산정 기법을 통해서 정확한 비용 산정을 해서 고객에게 이 정도 프로젝트는 개발하려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정답은 가번이 되겠고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는 Y축을 개발 비용이라고 할 때, 자, 개발 비용이 이 Y축입니다. X축은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는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어떤 제가 말을 벌써 답을 해버렸다, 그죠? 자, 기간이 지날 때마다 이 개발 비용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개발 기간과 개발 비용은 서로 어떻게 뭐 반비례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2.3단원으로 넘어가죠. 자, 2.3단원에 자, 비용 산정 기법입니다. 자, 비용 산정 기법에서 이제 LOC 기법이라는 것은 이제 라인 수에 따라서 그 비용을 결정하는 건데, 우리가 저번에 본 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코딩을 할 때 수많은 라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상당히 많이 프로그램을 짜게 되죠. 그 중에서 총 라인 수가 25,000 라인의 경우 개발에 투입된 프로그램 수가 5명이 다. 그리고 생산성이 월당 500라인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가? 그럼 25,000에다가 그죠? 25,000에다가 나누기 5를 하죠. 일단 5명이니까. 그러면 5, 5, 25, 5,000이 되겠죠. 5,000. 자, 여기에다가 또 한 번 나누기 한 달에 500라인씩 작성할 수 있으니까 자, 500으로 나누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10개로 나온다. 너무너무 쉬운 산수 문제니까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자, 2번 문제 역시나 5개월에 걸쳐서 10,000라인의 코드를 개발하였을 때 월별 생산 성을 측정하는 개발 계산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는데 사실 1번 같은 문제보다는 2번 같은 문제가 나와주는 게 좋아요. 산수 때문에 산수를 못해서 틀리면 안 되니까 정확한 식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5개월이고 개발자가 2명이니까 자, 2명이니까 5 곱하기 2를 전체 라인 수에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다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10명의 개발자가 10개월 동안 일했다 그러면 원래는 100이라는 값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그 중에서 7명은 10개월 동안 계속 참여했으니까 이게 얼마? 70이라는 값이 나오고 나머지 3명은 3개월 동안만 했기 때문에 얘는 339에서 9라는 값이 나오니까 두 개를 더하면 79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뒤에 말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지 앞에 말을 보고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4번에 소프트웨어 추정 모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코코모 모형이 있죠. 그 다음에 푸트남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 포인트라는 거 있고요. PER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ERT CPM은 우리가 뒤에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찾아볼까요? PERT CPM이라는 부분이 프로젝트 일정, 그죠? 여러분 2.5 단원에 보면 프로젝트 일정 부분에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일정 계획에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WBS라는 방법과 그리고 PRT CPM의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용 산정 기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정답은 라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푸트남이라는 것도 뒤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푸트남 하면 항상 슬림을 생각하세요. 슬림. 푸트남 남자는 슬림한 여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외우면 될까요? 그쵸? 뒤에 가서 문제 보시면 알아요. 그죠? 문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5번 문제는 비용 예측
방법에서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에 의한 역시 코코모 모형 중에서 최대형 규모 우리가 이거 배웠죠. 5만 라인하고 그 다음에 30만 라인하고 그래서 5만 라인 이하 5만보다 작은 거는 이제 소형이고 30만 라인 이하는 이제 중형이고 30만 라인 이상은 대형이다. 여기서는 최대형 규모니까 30만 라인 이상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임베디드 프로젝트가 되겠죠. 확장형, 그죠?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정답은 내장형, 확장형,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오가닉 모드가 이제 5만 라인 이하가 되겠고 세미 디터치가 30만 라인 이하가 되겠죠. 자, 6번 문제 역시나 코코모 프로젝트의 모형이 아닌 것은 오가닉 모드, 세미 디터치 모드, 임베디드 모드 세 가지 방금 위에서 했던 문제니까 정답은 나번. 미디엄 이런 건 없습니다. 고기 구워 먹을 때 미디엄으로 구워 달라고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자, 웃어주세요. 네, 7번 문제. 자, 비용 예측 방법에서 원시 프로그램 규모 중에서 역시나 코코모 모델 중에서 자, 일괄 처리나 과학 기술 계산용, 비즈니스 자료 처리용으로 쓰이고 5만 라인 이하니까 가장 작은 거죠. 가벼운 거죠. 그래서 오가닉 모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가번이 되겠고요. 자, 코코모 기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모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역시나 베이직, 인터미디에이트, 디테일 모형 세 가지가 되겠죠. 푸트단 모형 아니에요. 여러분 교재 역시나 보시게 되면 여러분 교재 2.3 나눈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코코모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모드라 그래서 이제 조직형의 오가닉, 그리고 반불형의 세미 디터치, 그리고 내장형의 임베디드 있었고, 그리고 코코모 모형의 종류에서 동그라미 3번에 기본형, 베이직형, 그리고 중간형, 인터미디에이트형, 그리고 발전형, 디테일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정답은 나번이에요. 푸트남 모형은 오른쪽에 갈로 4번에 따로 설명이 되고 있죠. 푸트남 모형에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항상 슬림한, 그죠? 푸트남, 남자는 슬림한 여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아주 틀리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푸트남에 나오면 무조건 슬림이라는 말이 따라 나와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비용 예측 방법에서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에 의해서 30만 라인 이하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는 세미 디터치가 되겠죠? 나번이 되겠고요. 자, 코코모 비용 산정의 개발에 소요되는 노력이 40pm이에요. 40pm. 이 40pm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40명이 한 달 동안 일해도 40pm이고 10명이 그죠? 10명이 4개월 동안 일을 해도 40pm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pm의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자, 문제에서는 총 인건비가 얼마가 드느냐. 저 문제에서 물었으니까 40pm인데 5개월이고 1인당 인건비가 100만원이래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0pm이니까 1인당 인건비가 100만원이니까 40 곱하기 100만원 하면 되죠. 그럼 얼마 나와요? 4천만원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5개월이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의 단위가 40이기 때문에 100만원씩이라면 1인당 인건비가 100만원이라면, 만약에 한 명이 40개월로 일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총 40개월 동안 4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지급이 돼야 돼요. 그죠? 10명이 4개월 동안 한다 그러면 10명한테 4천만 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니까 이 PM 단위로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답은 4번에 4천만 원이라는 거.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PM의 개념이 프로그래머 또는 person months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당 몇 개월 일을 하느냐, 그 단위가 PM이라는 단위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자, 11번. 자, 남자는 슬림한 여자를 좋아한다. 그죠? 푸트남 나오면 무조건 슬림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도 12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푸트남의 예측 모델에 기반을 둔 것은 가번의 슬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4 단원으로 넘어가서 프로젝트 조직 구성인데, 조직 구성 중에서 중앙 집중식 팀 구성이라는 것은 중앙에 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팀원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구조가 바로 중앙 집중형 팀 구성에 대한 설명이죠. 자, 틀린 것은 보니까 라번에 이런 구성원들 중에서 보조 프로그래머들이 있어요. 이 보조 프로그램들이 요구 분석과 설계, 중요한 부분의 프로그래밍, 모든 기술적 판단을 내린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보조 프로그래머는 단지 프로그래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정답은 라번이고요.
역시 중앙 집중형 팀 구성에서 책임 프로그래머가 있고 팀장이죠. 그리고 보조 프로그래머가 있고 일반 프로그래머가 있고 또 프로그램 사서도 존재합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이 라본의 프로그램 사서라는 것은 주로 문서를 담당을 해요. 그죠? 컴파일이나 디버기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거지 사서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라본이 되겠고. 자, 너무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자, 3번은 이제 분산형 팀 구성이에요. 분산형 팀 구성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적 형태죠. 팀장이 없고 전체가 팀원이 팀장급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옳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답은 보세요. 팀 구성 사이에 의사 교류가 활성화시키므로 복잡한 장기 프로젝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돼 있죠. 아니죠. 그 의사 교류가 활성화 된다기보다는 팀원들끼리 팀장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그죠? 막 팀원끼리 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고 장기 프로젝트에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정답은 답은 보시고 나머지 맞는 말 잘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볼까요? 자, 민주주의적 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프로젝트 팀의 목표 설정 및 의사결정 권한이 팀 리더에게 주어지는 게 민주주의적인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잘 구성된 중앙 집중식 구조가 민주주의적인 건 아니고요. 이건 중앙 집중식이죠. 팀 구성 간의 의사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팀원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게 이 민주주의적 팀의 가장 좋은 장점이 되겠죠. 팀 리더가 필요한 것은 중앙 집중식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도 짧고 빠르게 굵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문제를 빠르게 푸는 요령도 한번 느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공학 제3강의 프로젝트 일정과 또 품질 보증 또 위험 관리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